지난 4일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역대급 물량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시장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공급 대책으로 이 5년 안에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도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 규제 대책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공급 위주로 선회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공급 대상이 도심, 특히 서울 도심에 집중됐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어떤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만에서 5만 호의 아파트의 물량이 서울의 적정 물량인데요. 지금 이 물량을 계산하면 상당히 예전에 2배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공급 폭탄 수준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의미도 볼 수 있겠죠. 공공이 주도를 하고 패스트 트랙을 쓰고 또 공공 분양 물량을 전체 물량 중에서 70%를 분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 위주에서 좀 분양 쪽으로 좀 선회했던 네. 이런 점들이 좀 예전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도심 중심의 공급 대책.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뭐 충격이다, 그리고 뭐 쇼크다 이런 네.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25년이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용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집을 83만 호, 네, 이게 짓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그 25년까지 주택이 다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책도 2023년부터 25년까지 공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제 착공하는 지역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동시에 그 많은 물량들을 철거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 네. 순환 개발에 있어서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철거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럼 우리가 네. 공사 기간이 보통 아파트가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3년부터 철거한다 그러면 2년 6개월 더하면 25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순차적으로 순환 개발로 순차적으로 나와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28년까지는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물량들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주도로 패스트 트랙을 쓰기 때문에 네. 또 관리 과정이나 어떤 인허가 과정이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넉넉히는 2028년 그리고 최초 공급돼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2025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입주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재건축 재개발에 필요한 어떤 조합원의 동의율을 기존의 어떤 4분의 3에서 3분의 1로 낮추기도 네. 했고요. 용적률도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공공개발 후보지가 이 서울만 222개 구역에 달하는데요. 아직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발표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투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을 정부에서 미리 대비해서 네. 이번에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어떤 카드도 던지고 물론 네. 그 부분은 이제 법안이 완벽하게 완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후보지를 던져놓지 않고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분명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법안들을 조속히 정리해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던지고 나서 또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그 헌법상 재산권 침해 어떤 부분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네. 법적으로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미리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는 한 222곳을 갖다가 가상 후보지를 일단 선정을 해놨지만 네. 발표를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제 완비가 되면 발표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밝혔고 과열될까 봐 후보지를 이번에 뭐 발표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설 연휴 이후부터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번에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작년 5, 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 그 공급 대책을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중요한 부분도 이제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 그 부분을 예. 이제 면제를 해주고 또 재건축에 해당되면은 거주 기간이 2년이 의무화입니다. 네. 이 부분도 면제를 해줘서 또 좀 완화적인 부분을 뒀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네. 원래 가진 재산에서 나중에 취득한 재산 사이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게 이제 관리 처분 방식을 통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당근을 좀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현물로 이 공공에다가 위탁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위탁 사업의 결산을 마치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보이지 않는 많이 안 들어오지만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용도 상향도 일정도 한 단계 올려주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당근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부족한 지역은 세대수를 1.5배 늘리는 방안을 또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들에 대해서는 뭐 물론 동호일도 또 완화시켜놨고요. 결정적이죠. 그 현장들에서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참여 반응이 높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더듬어 보면 되겠죠. 공공 재개발 신청할 때 8곳이 선정이 됐는데 신청을 한 곳은 70곳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땐 차후에 충분히 좀 신청하는 단지가 많아질 거고 예상보다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뭐 언급을 하신 어떤 초과이익 환수제나 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것들도 또 면제해야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당근책에도 공공 참여를 한다는 이유로 강남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는 강북이나 뭐 저개발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강북에서는 뭐 100%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강남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단 약간 그 소셜 믹스에 대한 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요. 음마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의 어떤 뭐 아이콘인데요. 네. 그 현장에서조차도 원래 계시던 주민들,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저번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때 그 일부의 어떤 오래되신 분들이 그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려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싫어하시는 반대분들이 또 다툼이 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러겠죠. 그 일단 반응이 있어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요번에 이제 추가적인 당근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3년 한시적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 수익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현장들이. 그래서 예. 강남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일부 단지들은 수익 계산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아, 이번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하는 현장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조합에 한 25%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참여율이 좀 그래도 네, 꽤 조건이 높을 워낙 것이다. 파격적입니다. 아. 조건이 파격적이고 양도세 안 내는 것만 해도 파격적인데 종도 1단계 상향하면 또 수익률이 또 늘어나고 또 네. 재건축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업을 하기는 아주 좋은 여건을 이제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죠. 근데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 고급 주택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라던가 그렇죠. 그 정부가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10에서 30%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떤 반감의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공공이 참여해도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뭐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그 브랜드의 아파트가 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어떤 프리미엄 같은 것이 붙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공공이 주도적으로 할 때 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사실 공공의 어떤 브랜드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좀 선호하는 어떤 브랜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문호를 넓혀서 좀 수용을 한다라면 그 부분은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대지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시세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뭐 로또 분양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누구나 이해하시겠지만 그 로또 이익의 일부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조합원이나 건설회사가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럼 국민들이 가져가는 게 나은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돼서 1, 2년 살다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노리는 이런 좀 원래 의도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매 제한을 특별한 경우에 뭐 15년, 20년 했을 경우에도 아마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강력하게 걸어놓고 만약에 5년 내 이렇게 좀 짧게 매도를 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형태 이런 것까지 간다라면 지금 로또에 대한 문제는 좀 사라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이 되면 인근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사들인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 이게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 예. 뭐 당연한 의견이란 말도 있지만 뭐 매입 주택에 대해서 뭐 현금 청산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재산권 침해다 이런 반발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법안이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법안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택을 투자를 해서 들어간 분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인데 만약에 그것을 막았다고 가정을 할 때 법적으로 완비가 돼서 네. 그럼 나머지 주택들이 분양을 할 때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투기 수요로 주택 가격이 안 오르면 토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원래 가격에서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양 주택은 이 무주택 서민들이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인권 재산권 침해를 모토로 해서 그걸 허용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오르고 분양 가격도 오르게 돼요. 그러면은 일부의 투자나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고 하는 것이 더 공익적인가? 반대로 생각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제 소지는 좀 있지만 네. 다 막아놓고 다 공급이 됐을 때 물량들을 무주택 서민들한테 위주로 저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것이 공익적 요소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좀 보완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완비를 해준다라면 좀 문제를 좀 막을 수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공익적인 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된 게 2월 4일이니까 그 이후에 집을 샀는데 추후에 공공 정비에 포함이 되면 강제 현금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후보지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네. 않았잖아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거기에선 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 뭐 신고가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제가 데이터를 계속 한 3-4달째 네. 하다 보니까 저번 달 1월 달이죠. 1월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800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영끌할 때 15,000건, 10,000건이었거든요. 거의 뭐 10%, 20% 수준으로 거래 절벽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미 가격 인계점에 어느 정도 왔다는 신호들이 시장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도에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않고 도리어 매도자나 다주택자분들한테 좀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물량이 또 더 나오게 되면 더 하방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의 어떤 측면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오로지 그 신고가나 이런 것만 보시면은 좀 시장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 가서 여쭤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 가시면 요새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좀 자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물건들을 좀 빨리 매도해 달라는 주문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우리가 같이 양면을 같이 보아야 시장을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원래 시당초 목표가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그렇죠. 대책이었기 예.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볼 때 이번 효과가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만약에 좀 아까 자잘한 어떤 법적인 미비점에 네. 보완돼 가지고 진행이 잘 될 경우에는 이 매도 압박에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주택자분들은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니까 1년, 2년 사이에 어떤 자산 관리 계획이 있어서 좀 부담되는 선이면 좀 빨리 매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 물량이 지금 200만 호거든요. 200만 예. 호인데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할 때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80만 호가 서울 수도권 물량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 호 중에
140만 호, 150만 호가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인구도 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보면 꼭지점에 다다른 가격이 아닐까. 왜 거래량이 지금 받쳐질 못하거든요. 네. 예. 신고가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미래 시장에 대해서 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이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택 철거로 뭐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값이 급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대책에 순환 개발을 넣어놨는데 이제 발표할 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환 개발 중에 이제 아쉬운 점은 인근 지역의 어떤 그 이주 수요를 전세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완벽하게 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좀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